네, 오늘은 1월 31일이고, 헌법에서 대통령 부분은 어제 했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부 이야기가 짧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정부에서 1절이 대통령이고 2절이 행정부인데 행정부 내용에 보면은 그 대통령이 뭔가 사고나 뭐 거리된다, 이 자리에서 내려와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경우에 권한대행이 있다고 했는데 권한대행 순서가 대통령 안 될 때는 국무총리, 국무총리 안 될 때는 국무위원 이런 순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주요 인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1관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 거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뽑히는지가 적혀 있어요. 보면은 86조에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일단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견제 활동을 하는 거이고요. 그리고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 말했던 것처럼 회장, 부회장처럼 부회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이런 부분은 빼도 세부 법률로 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군인은 현역 면허 경우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이게 그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항을 넣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군인이면 그걸 이제 끝내고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지금 군인인데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87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을. 인데 국무위원이 이제 뒤에 나오는 밑에 나오는 국무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주요 사람들이 국무위원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각부 장관들이에요. 뭐 여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장관들, 각부 장관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이제 추천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데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 대통령이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제안을 해서 인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의사나 가치나 그런 게 맞는 사람들로 직접 뽑는 게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무 어, 여기 보면은 2항에 87조 2항에
국무위원은 또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을 의논한다. 라는 내용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뽑는 것도 제한할 수 있고 해임하는 것도 건의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다. 라는 것이고요. 사항에 마찬가지로 현역을 면허인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그냥 현역 군인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제2관 국무회의 부분을 보면은 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굉장히 큼직큼직 중요한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는 게 국무회의이고 국무회의는 정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직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이렇게 모이는데요.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렇게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사망에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해서 이 회의는 대통령이 이제 진행을 하는 의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의논하느냐 했을 때 89조 내용에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역할로 들어가 있던 내용은 여기 다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분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살펴보면은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요거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정책의 내용을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부 하나하나는 못할 거고 이제 중요한 흐름들을 정하는 자리라 볼 수 있고 2번을 보면 선정,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이제 해외와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선정은 전쟁 시작, 강화는 전쟁 끝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면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예요. 이게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 혼자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하기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 법률안, 대통령령안 이런 부분들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실행은 안 되지만 이런 것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고 국민투표 나 조약, 법률, 대통령 이런 것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4번 예산,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 예산 어떻게 쓸 건지, 국유재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의논을 하고요. 5번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 계엄 해제 이런 거.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거나 계엄을 해제할 때 요 회의를 해야 하고 재정 경제처분 이런 부분들 명령 이런 것도 여기서 해야 하고 6번 군사에 대한 중요 사항도 해야 하고 전쟁 관련이 아니더라도 해야 하고 7번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정부 쪽에서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이런 국무회의로 해야 하고 이런 것도 뭐 국무위원 적게 해서 막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국무회의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뽑는 사람들이 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의견, 다양한 반론을 줄 수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전 수여 사면 감량 복권 이게 다 앞에 있었던 대통령 권한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어쨌든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다음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확정인 것 같은데 네. 행정각부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할 것인지랑 권한 나누는 것들 등등이고 그다음 11번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 이런 권한은 누구에게 위임해서 하도록 한다. 역할을 이렇게 나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계획도 여기서 하고요. 국정 처리 상황이 있을 텐데 이거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여기서. 그리고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다 부가 나눠지니까 이런 것도 나눠서 한다. 그리고 정당 예산을 법원에 제안하는 정당 예산 제소하는 것도 여기서 미리 의논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당 예산된 적이 있어요. 통합진보당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가 이제 뭐 내란 선동 내란을 음모했다는 고발을 받고 내란 선동에서 유죄 선고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었고 얼마 전에 가석방을 받아서 나왔죠. 그리고 정부에 제출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련되는 청원의 심사 이거는 국민청원 이런 거 정부 이런 정책 만들어 달라라고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16번에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국영기업체 관리자 이런 부분들 임명하는 거를 여기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17번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하는 것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부분들도 여기서 다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90조에 이랑 국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들 수 있다. 국가 원로는 전 대통령 제 2항에 보면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 바로 전에 대통령이 되고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가 원로 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국가 원로 자문회의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굳이 직전 대통령이 의장인 회의를 두는 필요성이 잘 없었던 걸로 있고요. 이거는 노태우 때 만든 걸로 알고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만든 걸로 알고 있고 91조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예를 둔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뭐 군사 관련이나 대외 관련 정책들
아니면 국내 정책이라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거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90조부터 91, 2, 3 이런 게 주요 국무회의 말고 다른 어떤 회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92조는 평화통일정책,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에 평화통일수호하는 역할이 있는데 헌법에 그거에 대해서 민주통합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랑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또 그렇고 둘 수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의무는 아니에요. 2항에 보면은 민주통일자문회의의 조직이나 기타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해서 되어 있고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93조에도 경제발전 관련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기타 내용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문하는 그 사람들 수는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있고 여기는 그래서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네, 검색을 해보면 또 나와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통일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주이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무슨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학술회 같은 거 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행정각부에 대한 내용이 상관인데 94조 보면은 행정각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위원회에서 행정각부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유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서 일단 국무위원이 먼저 되고 행정각부장이 되는 것의 순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95조의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장은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음. 대통령은 대통령령 발할 수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총리령, 각부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실제로 법률의 내용 안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기는 하고 그다음 96조는 행정각부를 이제 설치하거나 조직하거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여가부 폐지하고 대통령 후보 중에서 여가부 폐지하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역할 재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직무 범위 아예 설치하거나 조직하거나 이런 부분은 법률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국회에서 같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직무 범위에 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결정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모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알아둬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국가원로 자문위 이 내용 아예 지웠고 왜냐면 그동안 사용이 안 됐으니까 그 노태우 때 말고는 사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노태우 때도 전두환을 의식해서 만들었다가 안 이용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90조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건 순서가 좀 당겨지고 이런 부분들 말고는 그대로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조금 간소화되었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런 내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긴 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면 하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는 다른 회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 서수도권의 지역을 좀 그 권한을 높이려고 그래서 중앙 집권을 지방 분권형으로 바꾸려고 해서 지역들을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쓰고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위원 회의를 둔다라고 했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도 잘 되고 중앙정부의 일도 잘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을 정하는 국무위원, 거기다가 지방행정부장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회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거는 뭐 국무회의랑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사항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이거는 다른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행정각부는 동일하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정부 부분에 감사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감사원 부분 잠깐 읽으면 97조의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회계 검사 행정기관의 미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할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안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소속으로 따로 들어가는 게 감사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 소속된 건 아니어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정부 감사까지 행정기관 감사까지 다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소속되면 안 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98조의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거기에 대빵이고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나 하는 그리고 임기는 4년이고 한 해 중임할 수 있어요.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고 감사위원은 원장 말고 위원은 원장이 또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4년이고 중임할 수 있는 거 동일하고요. 그리고 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무죠. 보고는 해야 하고 또 감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0조에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회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원에 대한 부분이 정부의 카테고리에서 따로 나와서 다른 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감사원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부분이 따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박아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인원을 9명으로 바꿔서 해놓았고 그 중에서 앞에서는 여기 보면은 5인 이상 11인 이하인데 9명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통령 임명, 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인데 이거는 이제 위원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을 9명이잖아요. 9명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대통령이 그 그런 거죠.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 법원, 정부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은 아까는 감사원장을 먼저 뽑고 감사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거라서 감사원장 권한이 굉장히 높아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 또 있는데 이번에는 감사위원을 먼저 뽑고 감사위원들 중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하는 식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 감사위원 임기 원래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년으로 한다라고 바꿨고 이게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임기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짧거나 하면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감사위원으로 다시 원장으로 다시 임명되는 경우는 감사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고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감사위원 하는데 6년을 하는데 6년 다 끝나가는데 감사원장 하면 또 6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뭐 1년이면 1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은 당연하게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받는 거 아니고 파면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이들의 권한을 지켜주고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나 이권에 의해서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116조는 감사원이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이거는 동일하고 117조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대한 절차, 감사원 내부 규율,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이런 거 제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법원이나 이런 데도 나오고 하는데요. 국회도 그렇고 법률 위반 안 하면은 일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규칙은 자체로 제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위해서 넣어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몇 가지가 어제와 오늘 날짜까지 해서 헌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적힌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보면 좋지만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는 이렇게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에 잠시만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 공약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정책, 토요일에는 주거 정책이랑 부동산 정책 보려고 하고, 일요일에는 노동, 일자리 정책, 요 부분을 위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비교를 이미 해놓은 언론사들도 있고 각 후보 홈페이지에 공약이 정리된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검색을 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